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충치와 잇몸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점차 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신체 기관과는 다르게 이 치아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능이 부족해서 치료가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문제는 치과 치료가 국민건강보험으로 해당하지 않는 치료받지 못하는 항목이 많아서 치료비 부담에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3개의 치아 보험을 비교해 드릴 텐데요. 보장은 더 많이 가져가면서 부담되는 치료 비용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보험 플랜 119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립니다. 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점검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 문자 모두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는데요. 보험 상담 요청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남겨주셔도 전문가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최근에 치아 문제가 노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치아보험에 가입하는데 더 꼼꼼하게 잘 가입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김성중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예, 시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치아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혹시 치아가 치료 중이시거나 아니면 잇몸이나 치아가 붓고 시리고 뭐 냄새가 난다든가 아니면 향후 치아를 치료하실 계획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10년 동안 치료를 한 번도 받아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오늘 치아보험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치과 외래 환자 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보면은 뭐 2013년 2만 명이 육박하는 뭐 연평균 34%씩 증가한다는데 뭐 수치상으로는 뭐 이렇지만 일단 중요한 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치료비, 가계 지출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제 지출에 있어서 지출에 대한 부담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치과 의원과 병원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치과 의원 및 병원이 지출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요. 일반 우리 병원들 많이 다니시잖아요. 약국도 뭐 약 다니고 한의원도 다니고. 근데 왜 치과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비용이 지출이 될까요? 그 이유는 당연히 이제 비급여 항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단 보시면 치과는 이제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매우 크기 때문에 치과 치료를 지연하거나 아니면은 늦추거나 아니면 받지 않는 이유는 당연히 경제적 비용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고, 그리고 아픈 부위가 좀 애매하다. 사실 이래도 치과를 가봐야 되거든요. 이런 점, 치과가 무서워서 어렸을 때 다 같은 공포가 하나씩 있겠죠. 그리고 건강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작은 충치 하나가 굉장히 큰 질병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치과를 이용하여 치과에 대한 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당연히 매우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고 적당하다, 저렴하다 이런 순으로 나오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치과보험은 굉장히 비용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치과 병원도 있고 치과 의원도 있습니다.
뭐 이 정도 구분은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이 다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본인 부담금이 치과 병원 쪽이 당연히 많겠죠. 뭐 우리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 일반 의원이나 병원급 종합병원도 마찬가지지만 병원이 크면 클수록 비용도 검사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싸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 치과 병원에서는 이제 큰 치료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입원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평균 한 개당 우리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한 개당 우리 들어가는 비용이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가 된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치아가 한번 잘못되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일단 보면은 가입 연령은 언제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병원 가기 전에 준비를 하시는 게 맞겠죠. 일단 6세부터 60세까지 이제 대부분 우리 TV나 홈쇼핑 또는 뭐 일반 대중매체에서 접할 수 있는 게 보험들이 이 정도 나이 때 가입할 수 있겠지만, 그럼 이 이전의 나이들, 태아부터 6세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즘 뭐 손해보험 쪽에서 보면은 태아 때부터 치아 담보를 예약을 잡아가지고 예약을 들 수 있는 담보들이 있어요. 영구치나 유치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6세 미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유치에 대해서는 한 번씩은 빠지거나 아니면 충치를 입게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도 보험적으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태아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태아 담보에다 치아에 대한 예약 담보를 반드시 넣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이제 6세 이후에 이제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고 이제 평생 가져갈 리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 이제 치아에 대해서 건강하게 주의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6세 때부터 60세 또는 60세 이후 치아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건강하신 분들도 있고 유전적으로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주위에서 보면은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치아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꼭 가지실 필요가 있으세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가성비가 있다는 거겠죠. 여기 치아보험에 대해서 각 회사별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과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일까 저도 좀 궁금했는데요. 보면 상품의 특징 같은 경우는 뭐 각각의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겠죠? 뭐 10년 갱신, 80세 보장, 75세 보장, 뭐 어떤 데 150만원 보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다른 경쟁사랑 이거는 비교한 편인데요. 80세까지 보장이 되고, 10년 갱신에 최고 150만원 보장을 한다. 그리고 회사별로는 60세 만기, 80세 만기, 75세 만기 이렇게 네 군데가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M사일 것 같고요. 이 회사 갈 것 같은 경우는 뭐 L사 할 것 같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 이 회사가 D사 할 것 같고 L사 할 것 같고, 이건 A사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어디까지. 근데 딱 보시면은 각 회사마다 비슷비슷하게 보장을 해주지만은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뭐 갱신의 차이, 뭐 5년 갱신형이냐 10년 갱신형이냐 아니면 3년 갱신형이냐, 그리고 볼철치료, 임플란트, 틀니, 브릿지에 대해서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반복을 해주냐 아니면 연간 한도를 두느냐, 그리고 연간 한도를 두지 않은 무제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세세하게 보면은 일단 보시면은요, 치아 보철의 종류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우리 많이들 알고 계시죠? 치아가 엉거나 또 그 자리에 뭔가 보철의 보형물을 넣는 그런 치료가 임플란트인데요. 일단 되게 크게 비교하면은 일단 치조골 이식이 있을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치조골 이식이 있고요. 치조골이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임플란트가 있는데, 임플란트에서도 국산이 있고 외산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치조골 이식 같은 경우는 자기 치조골을 이식하는 방법이고, 국산에서 외산은 무슨 차이냐면요, 말 그대로 국내산이냐 외국산이냐 외제냐 이런 차이인데요. 뭐 대표적인 오땡땡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영구치를 발거한 자리에 턱뼈의 생체 적합, 이건 치조골 이식이겠죠. 그리고 임플란트의 본체를 심어 자연치료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치료를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 치아가 빠진 부분을 새로운 이 치아로 이렇게 보존을 하는 그런 치료인데요. 보시면은 우리가 치아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발칠 기준이에요.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임플란트를 한 시점
박은 시점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반드시 발치일 기준이에요. 우리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은 그 치료 계획을 세우고 그 이를 뽑고 그리고 어떻게 치료를 할지 신경치료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발치일 기준이 가장 중요하고요. 임플란트 기준 시점은 발치일이고요. 비용은 평균 치료비는 치주고 이식 같은 경우는 한 70만 원에서 80만 원, 그리고 국내산은 100만 원 전후, 그리고 외국산 같은 경우는 150만 원 전후가 되는데요. 최대 이 보험 같은 경우는 150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그런 보험들도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보장을 해주죠. 그리고 브릿지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이 설명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요. 이빨이 빠진 틈을 다른 이와 연결을 해가지고 씌워주는, 깎아서 보철을 해주는 연구치 상실에 대해서 치료를 해주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브릿지를 하다가 임플란트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평균 치료비는 한 이 정도 나온다고 하고요. 최대한 어떤 보험들은 75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죠. 틀니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인공적으로 치아를 만들어내는 부분이고 비용은 뭐 연 한 100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이제 비용이 소모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멜감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치료비가 이런 것들은 이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아멜감이나 글래스 아미노 같은 경우는 아멜감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시커멓게 충치가 난 부분을 떼우잖아요. 은색이나 검은색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멜감이고요. 보통 비용은 한 3, 4천 원 정도뿐이 안 나옵니다. 의료보험 되기 때문에. 근데 치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은 보통 1, 2만 원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글래스 아미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부식된 곳을 화학 접착제로 붙여주는. 그리고 요즘 최근에 많이 하는 게 이제 내진 쪽 많이 하시는데요. 내진은 쉽게 얘기해서 이빨이 아멜감하고 비슷한데요. 그 부분을 이제 손상된 부위를 이제 더 좋은 특수 재질로 해가지고 씌워주는 그런 떼어주는 그런 치료를 하는데요. 저도 최근에 이 부분을 많이 했었는데, 과거에는 어렸을 땐 이걸로 돼 있었겠죠, 아멜감으로. 그리고 현재는 내진으로 제가 이제 리모델링을 했는데, 치아를 점 하나 찍어도 한 개로 보더라고요, 치아를. 그러면은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한 14만 원 준 것 같아요, 한 개당. 그러면 한 10개만 한다고 하더라도 14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점을 하나 딱 찍어도 한 개로 이제 치과 병원에서는 그렇게 대처를 합니다. 그 인네임, 온네임 같은 경우는 부서지거나 떼운 본을 떠가지고 예전엔 금으로도 많이 했었지만 금은 잘 떨어지기 때문에 인네임, 온네임 이렇게 부분적으로 만들어주는, 망가진 부분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는데, 내진 인네임, 골드 인네임, 골드 온네임 등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요. 크라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왕관 씌워준다고 하는데, 금이나 세라믹 등으로 이제 치아를 덮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이제 여기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무래도 많이들 하시는 거는 크라운이라든지 임플란트, 그리고 내진이나 인네임, 온네임 등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돈이 많이 들어가죠. 아무래도 들어가야 되고, 뭐 치료, 근간 치료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이 망가지거나 근간이나 치수 제거, 뭐 치근간 형성, 치근간 충전 치료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큰 치료를 하기 전에 보통 대부분 통원을 여러 번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치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비용들까지도 이제 치아 보험에서도 다 보존을 해주죠. 근데 치과마다 다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냐는 이제 추산을 해봐야 되는데, 치아보험에서 보장보험의 확대 같은 경우는, 치아 보철 치료비가 아까 말했듯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여기서 보험에서 보면 상해냐 질병이나 이런 말도 많이 해요. 근데 이빨이 갑자기 이제 서서히 아프다가 병원을 가시면은 이제 질병이 되는 거고요. 뭐 호두나 엿이나 딱딱한 과일, 사과 등을 깨밀다가 갑자기 이빨이 아프다. 그럼 상해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좀 참고를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치아 이제 보철 치료비가 점점 업계는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낮아지는 추세고, 보험은 경쟁이 또 치열하니까 서로 많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최대 150만 원까지도 지급을 해주는 그런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아까 잠깐 보시다 말은 건데, 제가 추정한 건데, 이거는 한 M사일 것 같고, 이건 D사일 것 같고, 이거 L사일 것 같은데요. 무제한 주는 회사가 있어요. 사실 무제한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치아 22개이기 때문에 다 치료할 수는 없고요. 그 정도 한다면 틀니를 보장을 받겠죠. 질병상해 똑같고요. 만약 보장 면책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150만 원 주는 회사, 120만 원 주는 회사, 100만 원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여유가 있어서 요 회사, 요 회사, 요 회사 3개 들어간다고 하면은 한 400만 원 가까이가 나오겠죠. 임플란트 하나 할 때. 그럼 내가 100만 원하고 300만 원 정도의 차익이 생기겠죠. 그런 점이 있고요. 면책 기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 치아보험 들어놓고 바로 병원에 가면은 보장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 면책 기간, 가입일로부터가 가장 중요한데요. 어떤 회사는 90일이 있고요. 180일이 있고 90일이 있어요. 근데 90일인 회사들은 2년 미만에는 50%만 보장을 해줘요. 간단하게 보면은요. 오늘 가입했어요. 오늘 가입하고 90일이 있어요. 90일. 그리고 180일이 있어요. 어떤 회사는 그리고 2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시기가 지나면은 100만 원, 150만 원을 준다고 하면은 이때부터는 75만 원을 지급을 해줘요. 임플란트 한 개당. 이때부터는 200만 원을 150만 원을 지급하겠죠? 그리고 어떤 회사는 180일 지난 다음부터 그 90만 원을 지급을 해줘요. 또 어떤 회사는 100만 원을 90일부터 100만 원에 50%니까 50만 원을 지급해줘요. 뭐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하면은 한 135만 원, 125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하겠죠. 이 기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장 개수 또한 중요하고 질병이냐 상해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면책 기간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여기 임플란트에 관한 거고 여기는 브릿지에 관한 거네요. 브릿지에 관한 것도 이제 금액이 회사별로 각각 틀리게 돼 있고 그리고 틀니 같은 경우는 이제 연간 100만 원이냐 150만 원이냐 100만 원의 이 차이가 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충전치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무제한으로 보장을 해주고 여기에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어느 회사는 질병만 보장되고 이게 상해 질병만 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면책기간 아까 90일, 180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상해로 된다고 하면은 면책기간에 적용이 안 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90일부터 보장이 되냐, 180일부터 보장이 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상해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면책기간을 피해가는 회사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라운도 마찬가지도 연간 개수. 제가 약관을 최근에 본 게 하나 있는데 이 셋 중에 하나 회사가 상해에 대해서는 연간 횟수를 크라운도 개수 횟수를 제한을 두지 않는 회사들도 있는 거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입 금액들, 그리고 면책 기간, 그리고 2년 미만에 50%, 1년 미만에 50%, 2년 미만 50% 이렇게 돼 있고요. 근간 치료도 마찬가지. 그리고 영구치 상시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에서 치아보험 보면은 여기에서 유치에 관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유치에 관한 부분. 유치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떼우고 씌우고 인내행 온내인 유치 임플란트를 할 일은 없겠죠. 새로운 치가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겠고요. 유치에 관한 것도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제 스케일링이라든지 예전에 과거에는 뭐 통원비도 제공해주는 회사들도 있었고, 또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보험료가 지급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제 담보 예시를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자고 하면은요, 보시면 뭐 임플란트에 관해서는 이제 만약에 하나만 준비하신다면은 당연히 많이 나오는 회사를 준비하시는 게 낫겠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혹시 치료 중이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치료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치료한 지 10년이 넘었다는 분들은 반드시 치아보험 필요합니다. 그리고 브릿지, 틀니에 관해서. 그리고 나이대는 뭐 많이들 질문하시는데 뭐 70세도 가능하실지 60세에서 70세 분들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크라운, 아멜강, 글래스 아멜강 이렇게 보장급여죠. 개수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목구비라고 해가지고 안과나 이비인후과에 대한 수술도 자그마하게 특약으로 들어가 있고요. 후유장애나 또 상해 사망 뭐 100만 원부터도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뭐 보험료 예시 같은 게 보면은 아까 큰 보장금 크게 주는 회사 예로 들었는데요. 사실 그 회사 아까 M사냐 L사냐 A사냐 이런 걸 떠나서요. 보면 대부분 비슷해요. 뭐 몇백 원, 1, 2천 원 차이거든요. 40세 남자 기준으로 보면은 한 4만 원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환급금이 어느 회사는 만기 때 50만 원 주는 회사도 있고 어느 회사는 적립금에 따라서 환급금이 달라지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30대들도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 20대부터 30대 그런 분들은 각 회사당 한 2만 원
2만 원 중후반 정도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도 좀 저렴하시고 치아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치과 이빨이나 잇몸에 대해서 지금 뭔가 준비를 하셔야 된다면 치아보험 꼭 하나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A는 김성중 전문가와 함께 배워봤습니다. 치아보험에 가입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한지 여러 치아보험 회사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보험 고민들을 해결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시청자님은 어떤 보험 고민이 있으세요? 제가 지금 40대 여성이고요. 40대예요? 예, 예. 네네. 지금 제가 너무 부담되는 보험을 줄여야 되나. 그리고 지금 보장 구성은 이런데 건강보험료는 또 새로 준비를 해야 되나 하고 제가 고민 중에 있다가 방송을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그러세요. 네. 특별히 고민이 되셨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우세요? 예. 저희에게 미리 보내주신 증권을 봤는데요. 지금 총 네. 보험이 3개 있으시네요. 네네. 2006년도에 하나생명 VUL 변액 종신보험 가입을 하셨고요. 네. 2012년도에 메리츠 화재에서 보장보험 또 하나손해보험에서 슈퍼플러스 보험을 가입이 되셨는데 네. 맞으신가요 혹시? 네, 맞습니다. 하나생명에 2006년에 가입하신 그 종신보험이요. 보험료가 50만 원씩 나가네요, 한 달에. 네. 좀 많이 부담스러워서. 예. 네, 이거는 지금 보장을 계속 건강보험을 넣어야 될지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래도 11년간 이렇게 잘 납입을 하신 게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예. 이 보험에 가입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세요? 질병이나 지금 종신보험이니까. 네. 아무래도 제 나이 때는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넣긴 했는데 지금 넣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예, 잠시 뒤에 전문가께서 구체적으로 봐주시겠지만 제가 살짝 그 보장 내역을 봤는데요. 네. 아마 이 사망보장금보다는 적립금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전문가께서 구체적으로 봐주실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는 40대 여성분께서 연결이 되셨습니다.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지금 월 보험료가 60만 원 돈 나가고 계셨고요. 줄여야 될지, 보장 구성은 어떤지, 건강보험을 새로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숙희 전문가님 연결해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가입하신 보험이 총 3건이신데요. 네. 지금 요즘 경제적인 부담인지 대부분 고객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부담되는 보험료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가입하신 거는, 3건이시지만 보장 대비해서 보험료가 많이 지출되는 거는 맞으세요. 네. 그리고 지금 가입하신 하나생명 VL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종신보험이 아니고 말 그대로 투자형 상품인데, 우리 일반 종신보험이라고 하면은 변액종신도 있고, 그러니까 사망했을 경우에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보험이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지금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투자형 상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신의 기능도 기본적으로 조금은 갖고 있지만 주는 내가 납입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 적립이 돼가지고 나중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투자 금액으로 플러스해서 받는 금액이지 50만 원을 납입하는 게 다 사망보험금이 주로 준비되어 있는 보험은 아니세요. 네. 그래서 지금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줄이신다면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실손이 가입돼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기존의 실손 같은 경우에 많은 제도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실손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이 너무 괜찮으세요. 지금 보험료가 너무 1년에 2번씩 변동이 되다 보니까 보장 대비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는 부분을 시청자님들이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납입한 부분에 만큼 보장도 괜찮으세요. 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도 4천만 원이고 뇌졸중, 심근경색까지 보장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 이 보험 2건에 대해서는 제가 유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지금 VL, 변액 종신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말고는 없으시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줄이기보다는 지금, 한 11년 정도 납입을 하셨기 때문에 크게 손해 없이, 납입한 만큼 큰 손해는 보시지 않으실 거예요. 만일에 조금 아무래도 수익률이 조금 더 좋았다라면 플러스해서 가지고 가시는 부분도 있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험료를 줄이시고,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암 진단비는 4천만 원 정도 가지고 계시지만 다른 부대 비용으로 보장되시는 부분이 조금 미흡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건강보험을 준비를 하신다라면 이 부분에 건강체를 플러스해가지고 보험료 크게 플러스되지 않으면서 진단비 조금 더 보완하시고, 그리고 입원비 일당도 좀 거의 없으시니까 입원비 일당까지 플러스 하시고, 그리고 만일에 종신의 기능이 필요하시다라면 자녀분들이 조금 졸업하는 시점으로 이제 성장하는 그 시점으로 맞춰 단기간에 사망보험을 넣는다라면 보험료는 크게 증액하지 않으면서 준비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앞전에 제가 상담했을 때 가족분들이 약간 3대 질환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약간 그 부분 때문에 암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준비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암 진단비가 4천만 원 나오시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요즘은 암에 대한 부분에 진단을 받는 부분이 굉장히 급속도로 많이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보완을 하시고 1회 진단비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더 보완을 하신다라면 보험료 자체는 6만 원 정도 선이면 딱 진단비만 기준으로 넣는다라면 가입 가능하시고, 그리고 지금 납입하시는 보험료도 40만 원 정도 넘게 줄어들기 때문에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잘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처음에 하나생명 가입하셨을 때 종신보험 있잖아요. 네. 사망보장금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지, 투자를 해보겠다고 생각하셨던 건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는 게 옳았겠다라고 다시 생각이 드시면 지금 이숙희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험 해지를 하시고 새롭게 준비하는 게 더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지금 큰 손해 안 보실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보험사에 한번 전화해 보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저희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문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153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인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치아보험은 2개씩 가입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치아가 안 좋아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2개를 가입할지 고민 중입니다 하셨고요. 앞서 강의 중에 이 내용이 좀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김성윤 네. 전문가님. 예. 2개씩 가입해도 되는 회사가 있고요. 안 되는 회사가 있어요. 안 되는 회사가 있군요. 네,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좀 요령이 필요한데요. 일단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타사에 이제 치아보험이 있으면은 이게 전산에 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해보험보다도 이제 생명보험 쪽의 치아보험을 좀 먼저 가입하시고, 네. 손해보험에 가입하시면 뜨게 되겠죠? 근데 생명보험 잘 안 뜰 수도 있어요. 손해보험 쪽을 먼저 가입하시고, 하시면은, 잘하면은, 뭐, 3개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못 봤지만은, 종종 2개씩 가입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플란트나 그리고 큰 돈 들어가는 치료가 있는데 막상 또 치료하게 되면은 물론 이빨 치아도 건강해지고 좋겠지만은 당장 표가 나는 치료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비용적인 부분은 아까워들 많이 하세요. 근데 2개가 있다고 하면 양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실제 냈던 치료비보다도 좀 더 많은 비용을 탈 가능성도 있겠죠,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네. 중복 보장을 받고 싶으면 생명보험사에 치아보험부터 가입을 해라라고 조언을 하시는 거죠? 손해보험 쪽을 손해보험사 쪽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쪽으로 생명보험사 쪽에 가능할 것 치아보험을 가입하는 요령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저희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다음 문자 또 보겠습니다. 2418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고요. 이번 문자 내용은 이숙희 전문가와 함께 써보겠습니다. 좀 길게 남기셨네요. 딸이 치위생사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가 약해서 치아보험에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요. 딸이 치과에서 일을 해서 가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가입할 수 없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남기셨어요. 전문가님. 네네. 예.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직업 고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직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험도가 다른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무직에 계시는 분들은 활동을 조금 적게 하기 때문에 그 위험도가 적으신 거고, 만일에 이제 택시 운전을 이제 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직업에 따른 위험도 때문에 보험료가 조금 변동이 있고요. 그리고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직업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는 한도 부분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치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이쪽으로 지금 그 치위생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치아 쪽으로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분 같은 경우는 역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뭐 보험 설계사 보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치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치아위생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또한 그 치아 쪽으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있지만, 이분이 계속 이쪽 직업으로, 뭐 일을 하실 것 아니시니까, 나중에 조금 변동이 되면, 그때 재고지를 하시고, 그때는 가입 가능하십니다. 그럼 보험 설계사이신 이숙희 전문가님도 어떻게 보험을 가입하는데 어떤 제한이 있으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회사든 제약을 받지 않지만 만일에 한 회사만 소속돼 있다라면 일부 다른 타사 보험 같은 경우 가입하는 데는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게 또 있었네요. 네네. 직업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저희 이번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두 번째 시청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연결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문자 먼저 풀고 또 다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8832님께서 보내주신 내용 살펴볼까요? 예, 김성중 전문가께 여쭤볼 거고요.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앞서서는 치아보험에 관한 문의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어떤 문의일까요? 70대 초반에 어머니 보험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10년 전에 심장 혈관 시술 외에
약 드시는 거는 없이 건강하신데요. 어떤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신장 혈관을 시술하셨는데 그래도 10년이 지났으니까 뭔가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김성준 전문가님. 예. 일단 10년 전에 지금 나이대가 70대 초반인 걸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네, 70대 초반에 또 10년 전에 심혈관 수술을 했다고 하면은 아마 지금 약을 안 드신다고 하면은 우리 이렇게 요즘엔 당일도 입원하고 통원도 하는 이렇게 중재적 시술을 한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대퇴부나 서해부 쪽에 천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힌 혈관이나 좁은 혈관을 늘려주거나 뚫어주는 그런 간단한 시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약을 드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네. 그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70대 초반에 뭐 건강하신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 일단 고지의 그 지속적인 치료라는 부분은 이미 5년이 초과하기 때문에 고지 사항은 되시지는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건강하시다고 하면 70대 초반이면 일단 실버 실손을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실버 실손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이 드는 표준화 실손하고 틀리게 1억에 한 30만 원까지 80% 보장하는 그런 보험들이 있고요. 보통 비용은 거의 비슷한데요. 이제 검진이나 방문 검진을 보통 시행을 하고 하시는데 보통 10만 원 초반대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버 실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오게 돼 있고, 그리고 70대에서 76세, 7세까지도 이제 가입 가능한 이제 간편건강보험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325라고 해가지고 뭐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뭐 2년 이내 3개월 이내 의사 추가 수견, 2년 이내 입원 수술 없고 5년 이내 암 없다면 다 가입하는데요. 일단 특별한 어느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입원 일당이나 이런 수술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회사들도 있고, 또 어떤 회사들은 암이라든지 뇌졸중, 신경경색에 집중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70대 초반에 어머니 들어주신다고 하면 이제 형제나 가족들이 들어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이제 두 개를 같이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실손이 필요하시면 실손을 하셔도 되고, 진단자금이나 입원 수술이 필요하시다면 그쪽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좀 가능하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 하나만 더 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0033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읽어보지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은행 금리가 너무 낮아서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변액보험을 찾았는데요. 안정적인 투자와 공격형 투자를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던데 괜찮은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숙기 전문가님. 네. 예. 제가 아까 그 VL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대부분 지금 이 시청자님들 은행 금리가 너무 낮아서 이것저것 알아보신다고 했다면은 중요한 거는 이분이 장기로 가실 건지, 은행 금리가 없어서 장기로 가실 건지, 아니면 단기로 가실 건지를 먼저 아셔야 되는 부분이, 보험회사는 아무래도 장기로 가야지만 그 수익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식으로 조금 더 투자형으로 공격적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그 채권 쪽으로 비율을 더 둬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은행 금리라면 채권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은행보다는 장기로 갔을 경우에는 훨씬 이율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비과세 부분도 플러스해서 보장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5년 이상을 가지고 간다 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준비하는 게 맞으신데요. 5년 안이라고 하면은 은행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보험 고민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궁금증이 있으실까요? 제가 종신보험을 들었는데요. 네. 미래에셋, 이거 회사명 말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예. 근데 알고 보니까 똑같은 상품을 두 개를 들었더라고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딱 한 3일 뒤에 전화가 와가지고, 네. 예, 한 건 더 추가로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똑같은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거든요. 지금 혹시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34살입니다. 34이시고, 지금 저에게 보내주신 증권을 보니까 3건이 있으신데요. 맞으신가요? 네, 예. 지금 말씀하신 미래에셋생명 종신보험이 1, 2가 있으시고요. 네. 흥국생명의 더블 통합보험이 있으신데요.
예. 저희 제작진에게는 이 보험들이 지금 실효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사정이 있으셨어요? 예,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이 보험들 다시 살리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새로 가입하는 게 맞는 건지가 궁금하시겠네요. 예, 그렇죠. 혹시 걱정되는 질병 같은 거 있으세요? 네, 없습니다. 그런 거 없으시고요. 혹시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우셨어요? 예. 그럼 저희가 좀 부담스럽지 않게 설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요. 저희 전문가께서 또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볼까요? 올해 34살 되신 남성분께서 연락을 하셨습니다. 보험이 모두 실효 상태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새로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어떤 점을 중요시해야 될지 말씀을 하셨고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웠다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김성진 전문가님 연결해드릴게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세 건의 보험 가입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실효 상태라고 하셨는데요. 네네. 일단은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그 전화로 이렇게 가입하셨는데 아마 뭐 저축이라고 이렇게 듣고 가입을 하셨나요? 연속해서 가입을 하셨는데? 예. 이거는 저축은 아니고 뭐 지금에 와서 봤을 때는 일단 사망보험금이 한 5천만 원씩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똑같은 상품을 며칠 있다가 바로 또 가입을 하셨어요. 예. 네, 똑같이 가입을 하셨고 일단 최저보증은 4%이기 때문에 2010년이잖아. 벌써 7년이나 지났는데 그때 당시에 최저보증이 4%면 뭐 높은 건 아니었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높은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거 두 가지 같은 게 들어있는데 지금 살리실지 말아야 될지 그게 고민이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하나는 살려놓고 하나는 방법을 제가 한번 같이 연구해서 취소를 하든지 정지를 하든지 해지를 하든지 한번 상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랑 같이. 그리고 하나는 이제 4%니까 뭐 하나 정도는 뭐 가지가지 괜찮지 않을까. 이런 뭐 종신보험도 연금처럼 들고 연금도 종신처럼 들고 뭐 저축도 들고 금리도 낮은데 하나는 좀 이렇게 유지하는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보는 건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또 하나 이제 보장성 보험이 하나가 있는데요. 2012년 벌써 5년이 지났는데 12만 5천 원씩 그 더블 통합 보험을 들으셨어요. 벌써 4년 전이면 30살 때 들으신 건데 그때에 비해서 보험료가 굉장히 좀 많이 오른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이. 보시면은 일단 분석 한번 해보면요. 더블 통합 같은 경우는 CI 보험이에요. 우리나라에 거의 최초로 CI를 2번씩 보장해주는 아주 획기적인 상품이었는데요. 일단은 재해사망도 5천, 그리고 또 외국계에서는 없었던, 지금에는 조금씩 지금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종신토록 수술이나 입원을 차감식으로 보장해주는 그런 특약도 있었고요. 근데 또 아쉬운 점은 뭐 생명보험이기 때문에 뇌출혈, 심근경색이 들어있고, 일당도 많이 들어있었고, 실손도 여기에 들어있었습니다. 보면은 일단은 또 이것도 최저보증이 높기 때문에 되게 웃겼던 거는, CI가 걸리면 납입면제라는 장점이 있지만 또 한 번 리필이 되는 그런 효과도 가져올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해지환급금이 암이라든지 뭐 중대한 질환에 걸리더라도 걸리든 안 걸리든 해지환급금이 최저보증이 거의 200%가 넘는 그런 보험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살리자니 벌써 월대체 공제로 해가지고 차감을 해가지고 해지환급금도 거의 소멸난 상태고, 그리고 실손이나 이런 부분 지금 이 보험을 살리고 가게에는 지금 납입해야 될 보험료가 굉장히 좀 몇백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 좀 많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잖아요. 그쵸, 시청자님? 그렇지 않나요? 네네. 예, 지금 몇백만 원 갑자기 내려고 하면 힘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종신보험 2개는 좀 이렇게 2개 중에 하나 정도는 좀 살리시고, 일단은 다른 이제 그 보장보험 있어요. 손해보험 쪽에. 이제 실비는 그때랑 많이 변했지만은 일단 보험이 지금 이제 필요하실 것 같으니까 저희 쪽에 의뢰를 주신 거잖아요. 예. 이게 살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일단 손해보험사의 종합보험 30대 초중반이 가입하시는 종합보험은 보통 15만 원 전후반이 나오게 될 것 같고 후유장애 반드시 필요하고요. 1억 정도 넣고 상해사망이나 질병사망 조금 들어가시고 지금 뭐 결혼 안 하셨죠? 그쵸? 결혼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일단은 종합적인 보험이 하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암도 이제 일반암
일반화 예를 CI랑 틀리게 모든암이 좀 보장될 수 있는 생식기암 뭐 이런 거 대장정막내암 그런 거를 분류하지 않고 모든암이 보장될 수 있고 그리고 뇌출혈이 아닌 뇌졸중 그리고 10대 뭐 고해감이라든지 2대 성인병 그리고 입원이나 상해 뭐 질병 첫날부터 보장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신다고 하면은 한 10만 원 초중반 해서 한 16만 원 정도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희 우리 시청자님 보시면은 뭐 이렇게 가족력도 좀 있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족력 좀 있으시다고 하셨죠. 우리 증권 창고 주석란에 써 있는 걸 봤거든요. 가족력이 있으시니까 암에 대한 그런 니즈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리스크 자산 중에서 보험 준비하실 때 이런 종합적인 플랜은 기본적인 뼈대를 갖고 계셔야 돼요. 물론 과거보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살리자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합적인 보험 하나 이제 다시 새롭게 준비를 하시고 전에 있던 보험들은 저랑 같이 한번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갈지 그건 자세하게 한번 따로 한번 상담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커스는 과거에 이제 있던 거는 아쉽지만 좀 정리를 하시고 새롭게 저렴한 금액에 과거에 한 38만 원 정도 나갔다고 하면 한 지금은 16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종합보험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설계나 이런 거 과거에는 좀 힘들었으니까 보험이 이렇게 정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좀 이제 괜찮아질 거라니까 이런 관심을 가지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 재무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제 도와줄 수 있도록 이제 코칭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 예, 시청자님 지금 방송 중이라 말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네. 방송 끝난 이후로 김성순 전문가 다시 한번 연결해드릴게요. 그때 구체적으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2874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보시죠. 월 20만 원의 건강보험을 2010년도에 가입했습니다. 보장 내용이 없어서 정리하려다가 그동안 낸 보험료가 아까워서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수키 전문가님. 네네. 예. 이런 경우 진짜 많죠. 네. 왜냐면 내가 납입한 부분이 엄청 실질적으로 5년, 6년, 10년씩 냈는데, 내가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지를 했을 경우에 해지된 내가 찾는 금액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 나머지 금액이 다 손해라고 생각하는 시청자님들의 의견이거든요. 하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험료는 지금 거의 내가 보장은 100세까지 보지만 납입은 갱신 아닌 건 20년 납입을 대부분으로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면 내가 20년 동안 납입을 하고 그 돈을 찾아서 보장을 100세까지 보시는 게 아니고 내가 20년을 납입하고 100세까지 그 돈을 거치해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보장을 보는 거고 갱신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갱신되는 기간마다 보험료가 변동이 되면서 오르면서 내가 보장보는 100세까지 계속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지만 이 보험의 보장에 대해서 보장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20년을 납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내가 5년을 납입을 해서 그 5년 동안 낸 부분이 아까워서 이 보험이 정말 보장 내용도 마음에 들지 않고 그리고 보험료 또한 너무 그 보험료 대비 보장이 너무 적다 그랬을 경우에 내가 15년을 더 납입을 하시고 그 납입 기간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거치를 해 두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몇 프로 그 콜센터에 전화하면 프로테이지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해지 환급금을 먼저 문의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내가 납입을 할수록 프로테이지는 올라가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해지 환급금은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또 보험료는 1년에 2번씩 변동이 되고 오르기 때문에 사실 시청자님들한테는 플러스 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정말 아프지 않으셔야 돼요. 만일에 그 안에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간 이력이 있다라면 그 보험 또한 가입할 때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 보장 보는 부분에 제한을 받으시니까 이 보험료 대비 보장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신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꼭 해지가 아닌 내가 보장이 조금 괜찮은 부분은 두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보험에는 굉장히 많은 특약들이 있고 내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활용해서 조금 보장 내용을 보완하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보험으로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잘 이해하고 판단해 줄 수 있는 설계사가 꼭 필요하실 것 같은데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더 궁금하다 하시면요. 다시 한번 전화 주십시오. 자, 이번에 또 문자 풀어드릴 텐데요. 6943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수술 특약과 입원 일당을 준비하고 싶은데요.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시네요. 김성준 전문가님. 일단은 뭐 결론은 당연히 있고요. 네. 일단 40대 초반이냐 중반이냐 중반 이후냐에 따라서 좀 각 회사별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생명보험에 있냐? 손해보험에 있냐? 아까 말했듯이 혈압과 당뇨가 있다면 과거에는 뭐 보험 드리는 거를 상상조차 할 수도 없었는데요. 지금은 당연히 이제 가입 가능하시는데 일단은 간편건강보험에서 가입이 가능하신데 간편건강에 보면은 보통 45세나 50세부터 가입 가능한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만약 40대 초중반이라고 하면은 가입할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괜찮은 회사들로 한두 군데 있으니까 수술특약 입원 일당, 뭐 생명보험 스타일에는 당연히 뭐 3일째부터 일당이 나오고 수술이 종수술일 때고 손해보험에서는 질병 일당, 상해 일당 첫날부터지만 그리고 수술은 질병 수술, 상해 수술 뭐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일단은 정확한 나이나 연도를 알면은 가입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릴게요. 저희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역시 전화와 문자 모두 열어두고 있을 건데요. 전화번호는 서울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연락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보다 간편하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